안녕하세요. 야구의 모든 이면과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그라운드에 땀 냄새 섞인 진실을 마주하러 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감춰진 스포츠의 역사를 다시 쓰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한때는 호랑이 군단의 미래였으나 어느 순간 팬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버린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야구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어제의 홈런왕이 오늘의 방출대기 선수가 되기도 하고 수만 관중의 환호를 받던 유망주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선수들을 잊힌 이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다시 한번 배트를 고쳐쥐고 타석에 들어서려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황태자, 황대인 선수입니다. 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야구팬이 스토브리그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올 시즌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이 시기에 기아 타이거즈의 공식 유튜브 채널 기아TV에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영상 속에 그는 다소 긴장된 그러나 결의에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인입니다. 지난 시즌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짧고 간결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영상이 기아 팬들에게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술렁였습니다. 얼굴을 까먹을 뻔했다. 아직 팀에 있었구나.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그동안 황대인이라는 이름은 기아의 주전 라인업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아픈 손가락을 넘어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대인은 그 침묵의 시간을 뚫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선수가 던지는 생존 신고이자 자신의 야구 인생을 건 마지막 출사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황대인을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선수의 재기 스토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이 직면한 거대한 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최형우 시대의 도래입니다. 기아의 타선을 십수년간 지탱해온 대타자 최형우,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해결사 본능을 과시했던 그였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팀은 이제 최형우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그 준비는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좌타 거포가 질비한 기아 타선에서 묵직한 한 방을 날려줄 우타 거포의 부재는 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나성범, 최형우, 소크라테스 등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좌타 라인에 비해 상대 좌투수를 위협하고 경기 후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우타, 빅배트의 갈증. 기아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는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수년 전부터 황대인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단순히 성이 황씨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거즈 왕조의 적통을 이어받아 팀의 4번 타자로 군림할 제목이라는 거대한 기대가 담긴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지난 몇 년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부상과 부진, 그리고 자기 관리 실패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으며 그는 추락했습니다. 2024년 팀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합 우승의 순간에도 그는 그라운드 위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폭죽과 샴페인이 터지는 그 시각, 그는 어두운 재활군에서 혹은 2군 경기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짐을 싸야 했습니다. 우승 반지를 꼈을지언정 그 반지의 무게를 감당할 지분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기아는 다시 황대인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요? 2016년 구단은 왜 잊힌 줄 알았던 이 이름을 다시 조명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형우 이유는 공백이 아니다. 기아가 준비한 두 번째 선택지가 바로 황대인이다라고 말이죠. 비록 정교함은 떨어질지언정 배트 중심에 공을 맞히는 순간 담장을 넘겨버리는 그 파괴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팀 내 최상위권이기 때문입니다. 클러치 히터의 자질, 즉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해주는 능력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아는 황대인이 2022년에 보여주었던 그 한 방의 기억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영상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예전의 장난기 어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조롱, 사이버 타자라는 비아냥을 견뎌내며 그는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최형우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는 지금 텅 비어버릴 중심 타선의 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도박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황대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팬들의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응원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매섭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말뿐인 각오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연 2026년은 황대인에게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잊힌 이름으로 남게 될 마지막 해가 될까요?
이 드라마틱한 귀환의 결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시계를 돌려봐야 합니다. 그가 황태자로서 가장 밝게 빛났던,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시절로 말이죠.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한 유망주가 겪어야 했던 천국과 지옥, 그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야구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숫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대인 선수에게 2022년과 2023년의 기록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잔혹한 대비를 보여주는 성적표였습니다. 팬들의 기억 속에 가장 화려하게 각인된 그 해, 바로 2022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2022년은 가히 황태자의 시대라 불릴만 했습니다. 당시 기아 타이거즈는 리빌딩과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황대인이라는 확실한 코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임 감독은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4번 타자, 즉 타선의 심장부를 그에게 맡기며 왕관의 무게를 견뎌보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대인은 그 부름에 확실하게 응답했습니다. 그해 그는 무려 159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는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수치로 그가 얼마나 건강하고 꾸준하게 팀의 일루를 지켰는지를 증명합니다. 마크 조리료크타스 갸구니안타, 타율제오, 투슬미식. 언뜻 보기에 2할 5푼대의 타율은 거포로서 혹은 중심 타자로서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91타점입니다. 14개의 홈런과 함께 그가 쓸어 담은 91점의 타점은 그가 단순히 안타를 치는 선수가 아니라 주자가 있을 때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줄 아는 클러치 히터임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업스 716이라는 수치 뒤에 가려진 영양가 만점의 활약, 이것이 2022년 황대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해태왕조의 피를 잇는 적통 거포가 나타났다며 환호했습니다. 황태자라는 별명은 단순히 그의 성인 황씨에서 따온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종범, 최희섭, 김상현, 최형으로 이어지는 타이거즈 거포 계보를 잇는 후계자라는 인정이자 차기 대권을 쥘 왕세자 책봉식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는 일루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며 공수양면에서 팀의 미래 그 자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렇게 2022년은 황대인에게 커리어 하이 시즌이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보증수표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흐름이 1년 만에 꺾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제 경험치를 먹었으니 2023년에는 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홈런 20개 고지를 밟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질투가 심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의 후유증이었을까요? 2023년 기대했던 황대인의 폭발은 다른 의미의 폭발, 바로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2인 3시즌 황대인의 방망이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니, 식어버린 수준을 넘어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는 60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년도 출전 경기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기회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적이었습니다. 타율제오, 두브르트틴. 이할 때 초반의 타율은 1군 주전 타자에게 허락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은 저조한 기록입니다. 홈런은 단 5개, 타점은 26점에 불과했습니다. 오피스는 0, 28까지 추락했습니다. 1년 전 91타점을 올리며 포효하던 해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부진과 잔부상이 겹쳤습니다. 타격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슬럼프가 찾아왔고, 이를 극복하려다 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며 크고 작은 부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햄스트링이나 허리 통증 같은 잔부상들은 타자의 하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2022년의 성적을 넘어서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던 전임 감독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그의 스윙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전임 감독은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2022년의 기억을 믿고 그에게 중심 타선의 한 자리를 내어주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일시적인 부진일 것이다. 날이 풀리면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며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황대인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타석에서의 무기력한 삼진, 찬스에서의 병살타가 반복되자 팬들의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황태자라는 별명은 찬사가 아닌 조롱의 의미로 변질되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자가 아니라 폐쇄자다.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22년의 활약이 실력이 아니라 단순한 플루크 요행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선수가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해의 반짝 활약이 우연이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들이 쌓일 때마다 황대인은 작아졌습니다. 2023년은 그에게 단순한 성적 하락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의 상실, 그리고 팀 내 입지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해였습니다. 팬들은 실망했고 코칭 스태프는 고민에 빠졌으며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왔습니다. 부상과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은 씁쓸한 뒷맛만을 남긴 채 저물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때가 나았다고 회상할 만큼 더욱 잔혹하고 비극적인 운명이 2024년의 문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구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절치부심의 겨울, 그리고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봄날의 비극. 여러분, 2013년의 추락이 본인의 부진 탓이었다면 2024년의 시련은 신이 그를 버렸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황대인 선수가 겪어야 했던 2024년, 그 찰나의 희망과 긴 절망의 기록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희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날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황대인 선수에게 2024년은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야구의 신이 존재한다면 그에게 왜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2024년의 봄은 그에게 잔인하고도 비극적이었습니다. 2013년의 뼈아픈 부진과 추락을 맛본 뒤 황대인은 그야말로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훈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겨울 그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화려한 1군 캠프가 아닌 2군 고치 스프링 캠프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배트를 휘두르고 또 휘둘렀습니다.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2군 코칭 스태프 사이에서 황대인의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 타구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호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주저없이 그를 1군 시범 경기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범 경기, 황대인은 그야말로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마치 2022년의 황태자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범 경기 10경기에 출전해 19타수 7안타, 타율 프리시지, 여기에 홈런을 무려 4개나 쏘아 올렸고 12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시범 경기 홈런왕과 타점왕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하는 괴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진짜가 돌아왔다. 우리가 알던 그 거포 황대인이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흘린 피, 땀, 눈물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활약에 힘입어 그는 당당히 2024 시즌 개막전 주전 1루수 자리를 꿰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부활을 알리는 서곡은 웅장했고 무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데는 불과 3경기면 충분했습니다. 3월 2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운명의 장난 같은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황대인은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빗맞은 안타를 쳐냈습니다. 1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그는 베이스를 밟고 턴을 하는 순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 스프린터의 생명과도 같은 허벅지 뒷근육이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저격당한 듯 픽 쓰러진 그는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허벅지를 부여잡았습니다. 경기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탄식, 그리고 고개를 떨군 선수, 본인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내 준비했던 그 모든 시간이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그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단 한 번의 주루 플레이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진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근육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햄스트링 내부에 피가 고일 정도로 심각한 손상이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어 정밀 검사조차 즉시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료진은 일단 피가 빠져야 재검진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가 기약 없는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치료조차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허송세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신음하는 동안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그리고 가을로 넘어갔습니다. 야구장 밖의 시간은 무심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재패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V12, 타이거즈 역사상 12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이 쌓아 올려졌습니다. 광주는 붉은 물결로 뒤덮였고 선수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으며 팬들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현장에 황대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팀은 최고의 영광을 누렸지만 황대인에게 2024년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습니다. 우승 엠블럼이 박힌 기념 티셔츠를 입고 동료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뛰어다녀야 했을 그는 쓸쓸히 TV 중계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승 반지는 받게 되겠지만 그 반지에 자신의 땀과 노력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지를 자문할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재활 끝에 퓨처스리그 2군에 복귀했습니다. 선루비별 경기에 출전하며 다시 1군 복귀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1군의 문턱은 이미 너무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팀은 이미 그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상승세를 탄 팀 분위기 속에 부상에서 갓 회복한 그를 무리하게 콜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우성, 변우혁, 서건창 등 다른 선수들이 1루 자리를 메우며 쏠쏠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시즌 막판 그에게 짧은 1군 콜업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18경기에서 타율 0, 189, 1홈런, 8타점, OPS는 0, 스탑에 그쳤습니다. 1군 투수들의 공은 빨라져 있었고 실전 감각이 떨어진 그의 배트는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습니다. 거포로서의 위압감도 해결사로서의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2할도 안 되는 타율을 기록한 채 쓸쓸하게 시즌을 마감하는 그의 뒷모습은 2022년의 황태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2014년은 황대인에게 불운의 정점이었습니다. 몸을 만들고 실력을 증명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즌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부상과 부진을 겪지만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흐름에서 꺾여버린 날개는 다시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써 그는 2023년의 부진, 2014년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연달아 맞으며 소중한 2년을 허비했습니다. 아니, 2025년의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었으니 사실상 잃어버린 3년의 늪에 빠진 셈입니다. 2022년 그가 보여주었던 가능성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리몸이다. 이제는 놔줘야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그를 옥죄어 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남자. 남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 재활실 천장을 바라봐야 했던 남자. 황대인에게 2024년은 단순한 1년이 아니라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거대한 크레바스였습니다. 과연 그는 이 깊고 어두운 틈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힌 유망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는 2025년을 넘어 그가 약속한 2026년으로 향합니다. 그의 자리는 사라졌고 경쟁자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그리고 야구는 아직 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포스트 최형우라는 거대한 과제, 그리고 팀이 그를 다시 주목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시계는 일반인의 시계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20대 중반의 유망주가 30대에 접어들면 어느새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그 사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만년 유망주라는 꼬리표와 함께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냉혹한 그라운드의 생리입니다. 황대인 선수에게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시간은 야구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이른바 잃어버린 3년이었습니다. 2022년의 영광 이후 2023년은 지독한 부진으로 2024년은 불운한 부상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은 어땠을까요? 시나리오상 2025년은 그에게 가장 뼈아픈 해로 기록됩니다. 2024년처럼 걷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슬럼프에 빠져 신음하던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도 황대인은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습니다. 기회는 왔으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1군과 2군을 오가는 샌드위치 신세. 그것이 2025년 황대인의 현주소였습니다. 부상 탓을 할 수도 운을 탓을 할 수도 없는 온전한 실력의 패배였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3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기아 타이거즈의 1루수 지형도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무주공산 우슈 쿵샨인 줄 알았던 1루 베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오선우입니다. 2025 시즌 두각을 드러낸 오선우는 황대인과 동갑내기로 30세에 뒤늦게 꽃을 피운 대기만성형 타자입니다. 그는 이범호 감독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풀타임 1루수로서 우선적인 기회를 받을 전망입니다. 좌타 거포 자원이 많은 팀 특성상 우타 개오포로서 경쟁력을 보여준 오선우의 급부상은 황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기에 젊은 피 변우혁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루와 3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백업 자원이자 타고난 거포 본능을 가진 유망주인 변우혁은 호시탐탐 주전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대인보다 젊고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은 구단 입장에서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우성, 오선우, 변우혁, 이미 1루에는 주전급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3년 전만 해도 기아의 일루는 황대인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지만 이제 그는 도전자 입장, 아니 도전자 대기열의 가장 끝자락으로 밀려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 구단이 황대인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꺼내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팀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 초의 형우라는 거대한 산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지난 10수년간 기아 타선을 지탱해온 해결사 최형우,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클래스를 증명해온 그였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에이징 커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젠가 그가 떠난 자리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아에게 단순한 전력 누수가 아닌 팀의 정체성과 직결된 위기입니다. 최형우가 해내던 역할, 즉 중심 타선에서 투수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타점을 쓸어 담는 클러치 히터의 부재는 쉽게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성범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훌륭한 좌타자들이 있지만 상대 좌투수를 공략하고 타선의 좌우 밸런스를 맞춰줄 우타 거포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황대인의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황대인의 가장 큰 무기는 명확합니다. 정교한 타격 기술이나 빠른 발은 아닐지언정 배트 중심의 공을 맞히는 순간 담장을 넘겨버릴 수 있는 파괴력, 그리고 한번 불이 붙으면 며칠이고 몰아치며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해결사 본능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 그가 기록한 91타점을 기억합니다. 타율이 2할 5푼대에 불과했음에도 90타점 이상을 올렸다는 것은 그가 득점권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득점권 타율과 타점 생산 능력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것은 타자가 가진 고유의 기질이자 재능입니다. 기아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것입니다. 최형우의 이탈로 생길 장타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 영입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셀러리 캡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내부 육성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당장 1군 무대에서 두 자릿수 홈런과 다량의 타점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는 우타 거포 자원은 황대인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오선우와 변우혁도 훌륭한 자원이지만 풀타임 주전으로서 한 시즌을 온전히 책임지며 검증을 마친 단계는 아닙니다. 반면 황대인은 비록 추락했지만 한 시즌을 완주하며 4번 타자의 중압감을 견뎌본 경험치가 있습니다. 최형우 이후는 공백이 아니다. 기아가 준비한 두 번째 선택지, 이 문구는 구단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선택지가 오선우나 다른 대안들이라면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히든카드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플랜 B가 바로 황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3년은 실망스러웠지만 그가 가진 한 방의 힘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 단 하나의 스윙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선수의 야구 인생도 단 한 번의 시즌으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황대인은 이제 20대 초반의 파릇파릇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2016년 그는 한국 나이로 어느덧 3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신체 능력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자 동시에 서서히 하락세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잠재력이라는 단어로 현재의 부진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증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돌아오듯 선수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 희미해집니다. 2026년은 그에게 단순한 복귀 시즌이 아닙니다. 최형우라는 거목이 남긴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계자들의 전쟁터에서 자신이 진정한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오선우, 변우혁, 그리고 황대인, 이 3명의 우타 거포 후보들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을 이끌게 될까요? 지금 황대인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방출 혹은 은퇴라는 낭떠러지가, 앞에는 험난한 주전 경쟁이라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려내기에 가장 극적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잊힌 줄 알았던 이름, 기아가 다시 만지작거리는 낡은 카드, 과연 이 카드는 조커가 되어 판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2026년을 맞이하는 황대인의 비장한 각오와 팬들의 생생한 반응, 그리고 이 드라마의 결말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담아보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스포츠의 세계에서 황태자라는 별명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동시에 족쇄와도 같은 무거운 왕관입니다. 2016년 황대인 선수는 다시 한번 그 왕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 혹은 그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지 않기 위해 그라운드라는 전장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아 타이거즈의 거포 유망주 황대인이 걸어온 영광과 좌절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되짚어보았습니다. 2022년 91타점을 쓸어 담으며 차세대 4번 타자로 우뚝 섰던 희망, 2023년에 믿기 힘든 추락, 그리고 2024년 부상으로 인해
우승의 환희조차 누리지 못했던 비극적인 잃어버린 3년까지 이 모든 서사는 어쩌면 2026년이라는 결말을 향해 달려오기 위한 빌드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황대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승부수뿐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30세라는 나이는 유망주라는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할 시기입니다. 구단이 그를 유튜브 채널 기아TV를 통해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개적인 최후 통첩이자 동시에 마지막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너도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지난 시즌 좀 많이 아쉬웠다고 덤덤하게 말하던 황대인의 표정 뒤에는 끓어오르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2022년의 모습을, 아니 그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신의 자리는 오선우나 변우혁 혹은 새로운 얼굴에게 영원히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동정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 2026년은 포스트 최형구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원년과도 같습니다. 최형우라는 거목이 남긴 거대한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태양을 띄워야 합니다. 그 후보군 중 가장 폭발력 있는 카드가 황대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선우가 안정감 있는 타격을 보여주고 변우혁이 잠재력을 터뜨리고 있지만 긁히는 날 황대인이 보여주는 몰아치기 능력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대담함은 타이거즈 팬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기억입니다. 구단은 그 기억을 다시 현실로 소환하고 싶어 합니다. 기아의 숨겨진 카드, 두 번째 선택지. 이 말은 황대인에게 자존심 상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주전이 아닌 히든 카드, 1순위가 아닌 2순위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부담감이 1순위 후보들에게 쏠려 있을 때 조커처럼 등장해 판을 뒤집는 것, 그것이 바로 황대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스윙을 되찾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2022년의 기적은 2026년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 냉소를 보내는 이들도 있고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마지막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대인이 타석에 들어설 때 그 어떤 팬도 기대감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한방의 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솔직히 2022년 91타점은 진짜였습니다. 그때 보여준 클러치 능력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죠. 부상만 없다면 오선우랑 경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해주세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는 놔줘야 할 때 아닌가요? 3년이나 기회를 줬는데 못 잡은 거면 실력입니다. 오선우한테 밀려서 2군에 있을 가능성이 90%라고 봅니다. 영상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네요. 예전에 그 장난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라 도끼가 보입니다. 황대인 선수, 2024년에 햄스트링 다쳤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이번엔 제발 다치지 말고 보여주세요. 기아 팬으로서 황대인은 진짜 애증의 존재다. 못하면 욕 나오는데 막상 타석 들어서면 홈런 칠 것 같아서 기대하게 됨. 최형우 은퇴하면 우타거포 진짜 필요한데 황대인이 그 자리 채워주면 베스트 시나리오긴 함. 2026년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듯. 이번에도 2할 초반대 타율에 머무르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 변우혁도 치고 올라오는데 긴장해야 할 겁니다. 타이거즈 일루수 자리가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있었나. 오선우, 변우혁, 황대인. 경쟁은 팀을 강하게 만든다. 누가 되든 잘하는 사람이 주전 먹는 거지. 황대인도 이 경쟁을 즐겼으면 좋겠다. 부상 핑계는 이제 그만. 프로는 몸 관리도 실력이다. 유리 몸소리 듣기 싫으면 전 경기 출전 목표로 몸 만들어 와야 함. 갸티비 나와서 인사할 때 뭔가 짠하더라. 황태자라는 별명이 이제는 조롱이 아니라 찬사가 되길 빕니다. 2022년의 함성을 다시 듣고 싶어요. 황대인 파이팅.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대인 선수는 과연 2026년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뒤앙일로 사라지는 비운의 유망주로 남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2022년 91타점의 영광 이후 부상과 부진으로 추락했던 황대인이 2026년 재기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는 점. 둘째, 포스트 최형우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기아 타이거즈에게 황대인은 여전히 매력적인 우타거포 옵션이며 오선우 변우혁과의 치열한 내부 경쟁이 예고된다는 점입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고 합니다. 황대인의 야구 인생도 이제 막 9회 말 타석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쏘아올릴 타구가 담장을 넘어갈지 아니면 허무한 헛스윙으로 끝날지 기적 같은 진실은 그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프로야구의 숨겨진 진실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야구를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기적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